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BN 골드 박근호의 굿초이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좀 상당히 안 좋아서 어제도 좀 그랬고 이번 주장 내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너무 지겨운 얘기이긴 한데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조금 굉장히 좀 많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도 많이 좀 무거워지고 계좌는 수익이 나서 무거워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지 우리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 이미 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FOMC에서 뭐 0.5를 올린다, 0.75를 올린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 영상 보실 분들, 그 다음에 TV에서 방송 보실 분들은 유튜브 검색란에 박근혜 굿초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방송, 그 다음에 공개 방송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찍어 놓은 영상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부터 한번 잠깐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내일 새벽 3시 드디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합니다. 사실 이미 다 공개가 된 것과 마찬가지죠. 0.75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5를 기록을 하고 있고 미국도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2.5니까 3.25가 돼서 우리가 환율적인 측면에서 더 걱정을 하고 있는 3.25 한마디로 금리 역전이 되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 줄에서는 소문난 잔치 별거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시장이 보여줬던 흐름들이 사실 저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초급등 패턴 급등주들 100%는 아니지만 80%는 이 과정을 무조건 거치는 패턴이죠. J 커브 패턴 두산 태경 BK 또 걸려 들었습니다. 대단한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후속주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시장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관전 포인트 4가지 정도가 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3번 연속 0.75 인상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뭐 관전 포인트라고 우리가 뭐 볼 필요성은 없겠죠.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페드 마치에 들어가 봐도 이제 예전에 한 뭐 일주일 전만 해도 1%는 얻긴 했습니다만은 0.5냐 0.75냐의 싸움이었었는데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전망 예측이었었는데 이제는 0.5는 이제 현실성이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0.75와 1% 인상인데 1% 쪽에 무게감이 확 실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많이 좀 그 확률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0.75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0.75 인상을 하면 시장 큰 충격이 크진 않을 것 같고 1% 인상을 하면 만에 하나라도 1% 인상을 하면 시장 충격은 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일단 뭐 거의 0.75 인상이 뭐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연준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이제 3, 6, 9, 12에 발표가 되는데 이 이제 점도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발표를 해요. 사실 이거는 16일 날 나온 자료인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연준 의장이라고 하는 제롬 파월 의장이 있고요. 밑에 이제 어떤 연준 위원들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금리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코멘트를 발언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점도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비밀 투표라고 하는 거죠. 무기명 투표. 사실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난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비밀 투표
표와 같은 게 이제 점도표거든요. 요 점도표를 6월달 거를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도표라는 것은 계속 바뀌어요. 점도표라는 것은 계속 바뀌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6월달 걸 볼 텐데 지금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금리를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그건 지금이고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어떤 속마음을 비춰놓는 게 이 점도표예요. 그럼 이제 점도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젝션 매트리얼에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점도표를 보면 이게 이제 연준 의원들이 나타낸 건데 같이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올해가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까지 앞으로 나는 금리 이제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결정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최고 찍은 게 이제 이 별표 하나가 그 인원 한 명당이거든요. 보통 18명이 이제 하게 되는데 연준 위원들 그다음에 연방은행 총재들이 하는데 18개 보통 요게 이제 더 많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적을 수도 있긴 하죠. 최고 위에 보면 4%가 넘는 2023년도까지 4% 넘는 어떤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2024년도에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연방준비위원회 그 위원들이 그 비밀 투표를 한 거 결과를 보면 23년도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릴 거야. 그 다음에 뭐 모건 스탠리에도 얼마 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4.2에서 4.5까지 올릴 수 있다, 올릴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연준 위원들이 비밀 투표한 결과로는 가장 많은 거는 한 내년에 3.5에서 4% 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커서 움직이는 거 보시죠. 4%에서 3.5%까지 내년에 올리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좀 의견이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2024년인데 굉장히 길어 보이죠. 요렇게 3.5 이하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주가에서 가장 위험한 거, 가장 피해야 될 단어가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죠. 이제 실적이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 무조건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게 뭐 HMM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실질적으로 0.75를 올릴 것이냐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에 발표될 이 점도표예요. 바뀌거든요. 369, 12에 발표가 됩니다. 이 지난 6월에 발표가 된 거고 이번에 9월이니까 점도표가 같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 대비해서 이번에 발표되는 점도표가 좀 하향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0.75% 올리냐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시장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굳이 뭐 3시에 발표가 되는 거 보실 필요는 없고 같이 발표가 되는 이 점도표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3월달, 6월달 뭐 비교해 보면 이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점도표 대비해서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점도표가 나올 것이냐, 시장은 그거에 더 주목을 좀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면 0.75 당연히 올리는 거고요. 뭐 만에 하나라도 0.5% 올려버리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연속 0.75% 인상을 할 것이냐가 시장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안정세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도표 6월 달에서 나온 점도표 기준으로
내년 3월까지 4.2%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 GDP 전망, 수정치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맨 위에 0.7을 올리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업률이 지금 현재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양날의 검인데, 실업률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업률이 지금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 그 지표가 빠지지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의 40% 이상이 하우징입니다. 주택, 월세 이런 거죠. 그게 잡히면 실업률은 그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인플레이션, 우리가 보통 CPI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은 확 잡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0.75 인상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연준 금리 전망담은 비밀 투표, 점도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내년까지 4.2% 올리는 건 대부분 의견이지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투표를 했던 점도표에서 나왔던 위원들의 3달 전의 흐름과 이번에 9월 달에 발표가 되는 점도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준 사이트 들어갑니다.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서 369 12에 발표가 된다고 했죠. 6월 달에 요 프로젝션 매터리얼에 보면 여기 이제 PDF 보면 전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밑으로 쭉쭉 내리면 뭐 요 정도 다 뭐 해석이 다 가능한 부분이죠. 네. 뭐 굳이 제가 해석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점도표 내려서 보시면 여기 발표되면 0.75 올렸구나, 결국에는 올리고 말았구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볼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점도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번에 내일 발표되는 걸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실업률은 뭐 떨어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CPI를 잡으려면 실업률은 좀 올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FOMC 미팅 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 월드컵도 아니고 왜 이렇게 새벽 3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6월 16일 날, 그 다음에 7월 28일 날, 이번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통 얘기하는 3연속 벙커링도 아니고 3연속 0.75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럼 6월 16일 날, 7월 28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됐나, 그 확인을 한번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6월 16일, 7월 28일 6월 16일, 7월 28일 자, 그럼 중얼주가 지수로 6월 16일 여기죠. 6월 16일 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는 다음날 갭으로 크게 떨어져서 장중에 회복을 해주고 끝났고요.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 여기 이제 금리 역전이 나온 때죠. 7월 28일.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거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뭐 과거에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과거에 생긴 게 똑같이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또 과거의 어떤 흐름이 미래의 흐름을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은. 자, 여기가 이제 0.75 첫 번째 발표를 했던 구간입니다. 시초가 기준에서 올랐고 다음부터 계속 빠졌어요. 계속 물론 빠지고 있는 구간이었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저점 잡고 이때 지금 빅스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0.75 올렸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안도감을 나타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 개의 차이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첫 번째 1번에 0.75 올렸을 때는 0.5냐 0.75냐의 어떤 그 싸움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0.75를 인상을 하면서, 물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갭으로 크게 떨어졌다 약간 반등 줬지만
0.5냐 0.75냐의 싸움에서 0.75가 발표되면서 결국엔 0.75를 발표를 했구나. 요게 있었던 게 이제 요 구간이고요. 하락했던 구간. 근데 두 번째 구간은 누구나 다 0.75를 예상을 했던 것이 주가 흐름이 다르게 좀 나왔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우리가 보통 빅스 지수 보면 investing.com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빅스 지수 보면 이제 시장의 공포 지수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과 좀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뭐 예년에 우리가 시장 한참 안 좋을 때 대비해서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시장에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빅스 지수를 공포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많이 좀 이게 내일 되면 제가 봤을 땐 좀 꺾일 것 같아요. 추세 자체는 시장과 반대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면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방향성은 이 0.75 인상이 아니라 점도표가 6월달 거와 9월달 이번에 발표되는 게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 GDP 전망 수치가 가장 두 번째로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4% 넘기는 거는 예정이 돼 있지만 사실 그런 건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 보고 있는 뭐 전 세계 석학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권 경제에서 이 연준 의원들이 FOMC 구성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연준 의원들이랑 그 미국 연은 총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다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로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 갈무리를 하나 좀 해왔는데요. 미 금리 인상과 국내에서 가장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국내 업종. 사실 이건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통계를 낸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보험주들이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보험주, 은행주 너무나 당연한 거고 소매 유통, 유틸은 사실 그 금리보다는 환율과 뭐 금리와 환율은 환경관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유틸은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주들 어제 오늘 흐름 굉장히 좀 좋았어요. 몇 개 한번 보면 일단 보험주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때는 생보사보다는 손보사죠. 손해보험 몇 개 보면 하나손해보험 어제 오늘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롯데손해보험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좀 재미가 없네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TV에서 추천드린 DB손해보험 이제 DB손해보험은 배당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배당이 6%가 넘습니다. 약간 금리가 인상이 발표가 되면 이제 제주은행들 이런 것들 뭐 반짝반짝 움직이긴 했는데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서 움직였던 거는 이제 0.75 올리면서 일단 그 6월 달에는 안 움직였죠. 그때 참 재밌는 흐름이죠. 6월 달에는 안 움직였고 7월 달에 움직였고 이번에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매매를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어떨 거라는 생각이네요. 보험주들이 역사적으로는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올렸을 때 요건 이제 지금은 좀 약간 시절이 맞진 않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였던 게 보험주였다. 이렇게 좀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15일 기준으로 이번 주 지난주 말 정도 되겠네요. 올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매수 많이 한 종목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한번 보면 뭐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종목군들을 한두 종목씩은 다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히 뭐 좋은 종목군들만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65% 연초에 매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9월 15일 기준입니다. 카카오페이가
65% 마이너스. 크래프톤, 그 다음에 NC소프트, 아이테크놀로직, SK, 그 다음에 펄어비스, 게임주들이 NC소프트, 펄어비스 이렇게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위쪽에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뭐 보통 40%, 크게는 60%, 50% 종목군들도 좀 보이고요. 카카오자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다 빠졌던 것 같아요. 이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물론 뭐 이런 대형주들을 사는 건 보통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한두 종목 빼고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줬던 종목군들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매수의 시기만 잘 탔으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몇 종목 정도는 좀 빼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LG생활건강 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좀 약간 그랬죠. 아이테크놀로지도 2차전지 중에서는 뭐 가장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이브도 좀 그랬죠. 초창기 때 빼고는 몇 개 종목 빼고는 일단 큰 수익을 줬던 종목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 7할 정도는. 근데 여기서 물론 수익을 내놓고 나는 고점에서 나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잘하신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 주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점에서 물리는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요. 나만 빼고 남들이 저걸로 다 수익을 내고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질투심이거든요. 불안감. 우리가 그걸 이제 제가 아마 우리나라 방송이랑 공개 방송에서 가장 처음에 쓴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포모거든요. 포모. Fear of Missing Out.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질투심입니다. 나 빼고 남들은 다 수익을 낼 것 같아. 이런 종목군들로. 그래서 고점에서 따라잡고, 물론 뭐 방송이라든가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절대 어떤 뭐 안 좋은 단점이 있더라도 그걸 부각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의 어떤 그 주식은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에서 가장 큰 악재는, 주식의 가장 큰 악재는 뭐 실적도 아니고요. 어떤 뭐 성장성도 아니고, 이건 나중 문제고,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몇 개 빼고 많이 올랐다, 수익을 많이 줬다. 그러면은 안 오르는 종목을 찾고, 많이 올랐으면 더 오를 것 같아도 사실 이렇게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좀 약간 참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종목군들의 중요한 건 한번 물려버리면,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한번 잠깐 보면, 물론 뭐 제가 자료 하나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하이닉스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안 좋을 때 그 매도 리포트들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디에서 물렸냐가 문제는 아니고, 회복을 할 때 뭐 회복은 해주겠죠. 그게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매수의 이유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사는 거죠. 뭐 업황이나 뭐 반도체 사이트를 들어가서 지금 뭐 스팟 가격과 고정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서버 쪽에서의 증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 사실 지금 뭐 330조지만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MX라고 하는 뭐 가전 스마트폰 요 부서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사실 지금 600조가 넘어야지 정상은 맞아요. 근데 하지만 시절이 그런 시절은 아니고, 목표 주가가 뭐 삼성전자 600조 가는 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자산이나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600조가 맞다 그러면 절대 600조를 가진 않죠. 600조에 살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이때 당시에 2021년도 고가권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래는 2021년도 8월. 거래가 많다라는 건 뭐 참여 계좌 수가 많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회복이 되려면 회복이 되겠지만 그냥 갖고 있으면 오르겠지. 이런 식은 저는 사실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냥 채권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이 누구나 알만한,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굉장히 큰 수익도 줬던 부분이고, 카카오 역시 뭐 마찬가지죠. 언제 샀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지만 물린 분들도 역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뭐 너무 극단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와 있지만, 하지만 다시 오를 수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물렸냐 안 물렸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주식은 누구나 다 물립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최저점을 잡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물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가 산 가격 이상에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사줄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식을 살 때는 남들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게 사줄 것 같은 게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그럴 수 있고, 카카오가 뭐 고점 17만원 넘어가서 뭐 30만원 갈 수도 있지만, 명분을 우리가 찾을 때 그 명분은 굉장히 좀 찾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왜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가 좀 반면 교사를 좀 삼아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남들은 큰 수익을 얻었던 종목이지만 난 여기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다 삼성전자, 남들이 다 카카오 이럴 때 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대형주들보다도 일단 저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우린 국제대회나 야구로 따지면, 아니면 뭐 고교 야구를 보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이제 뭐죠? 그래서 관중도 없는 데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막 뭐 스피드건으로 막 우리나라 지금 고교 뭐 탈고교급 투수 한 명이 나왔죠. 근데 그 뭐 던지는 것도 보고 플레이하는 것도 보고 관중석에 이렇게 본단 말이죠. 지금 그 선수를 당장 댔다가 쓸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컨택을 해서 뭐 마이너리그서부터 뭐 바로 뭐 메이저리그로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골라내는 게 진짜 주식 투자고 너무 재밌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릴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손흥민 보세요. 전 시즌 득점만 하고 뭐 계속적으로 한 골도 못 넣다가, 그럼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뭐 야유도 하고 뭐 걱정도 하고 하죠. 근데 손흥민을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죠. 손흥민이 주급이 3억인가 5억이죠. 네. 걱정을 할 필요는 우리가 걱정할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손흥민 치고는 뭐 좀 약간 연봉이 작은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 비교했을 때. 이렇게 너무 우리가 보통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유명한 기업, 뭐 멀리 안 가고 박찬호 선수도 그랬었고, 우리가 뭐 유명한 기업들,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FA 풀려서 프리 에이전시 풀려갖고 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먹튀냐, 먹튀. 전성기가 지나고 이미 너무 유명한 선수인데, 시장이 뭐 그 상대 선수들한테 분석도 다 돼 있고, 이게 이런 종목군들에서 물리는 게 바로 그 메이저리그에서 먹튀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키 선수들,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들을 골라놓으면 물리더라도 그런 기업들은 이제 막 쭉쭉 치고 가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죠? 올라갈 때 성장성이 워낙 좋으니까 아직은 성장을 덜한 종목군들을 사셔야 되는데, 너무 조금 성숙기에 들어간 종목군들을 좀 사셔서 물리시지 않았나. 반면에 수익이 나신 분들은 크게 뭐 좀 오래전에 사셔갖고 뭐 작년 초 정도, 재작년 초 정도 돼서 사신 분들은 너무 잘하셨다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J커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J커브 이 패턴 찾으면 무조건 급등입니다.
코리아 SA서부터 해서 이 J커브를 안 거쳐간 급등주들이 거의 없죠. J커브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21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5일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게 역배열로 빠지죠. 근데 요 정배열 구간 대비 역배열을 짧게 21선이 아직 위에는 있고 5일선이 이제 이렇게 골든 크로스 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물론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이런 흐름들 보여주는 종목들 뭐 거의 대부분 다 급등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코리아 SE에서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하한가를 갔네요. 네. 많이 오른 것을 따라잡는 투자자의 최후가 이런 거죠. 네. 자, 뭐 요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배열을 유지를 해주고요. 정배열 유지해주고 역배열을 짧은 시간에 극복을 했죠. 21선이 아직은 여기 그 위에 있죠. 21선. 이게 이제 5일선이고요. 5일선, 21선. 한마디로 아직 역배열이에요. 근데 그게 주가가 먼저 정배열을 만들고 거래량이 나왔을 때 지난 시간에 뭐 말씀드렸던 것 많은 예를 좀 들어드렸고 목이 오늘 좀 안 좋네요. 자, 두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로 움직였는데 지금 시즌 지금 지주사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지주사를 사야 된다 막 그러면서 자, 이렇게 정배열 유지를 한 구간, 그 다음에 역배열을 유지를 한 구간이죠. 역배열은 굉장히 짧고 아직은 역배열이지만 주가가 먼저 정배열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수반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고 떨어졌지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태경 BK 월요일날 추천드려서 화요일날 초급등 나왔다 다시 좀 내려오고 요거 한 번 더 떨어지면 사면 될 것 같아요. 자, 태경 BK 여기까지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너무 좋은 차트죠. 지금 시장에 이런 차트가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초급등인데 역시 2차전지 코커스로 움직인 종목인데 과연 그런 흐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흐름이죠. 네. 정배열 유지해줬고 역배열을 정배열 대비해서 굉장히 짧게 극복을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수반 역시 21선 빨간색 선 위쪽에 있고 5일선 아직 정배열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가가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한 번 쉬었고 또 한 번 쉬었고 이렇게 급등. 요거 한 번 더 떨어지면 뭐 5,500원 요 구간이면은 뭐 충분히 사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패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오늘 두산 그 다음에 태경 BK 이런 거를 찾으시려면 이거는 뭐 광고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드리는 이 종목 검색기 교육에 무조건 이걸 마스터 하시면 마스터 하실 필요는 없고 뭐 그냥 슬근슬근 보면서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교육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되는데 아마 넷플릭스를 볼 것이냐 아니면 저거를 교육을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번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보다 이게 더 재밌어. 진짜 오락보다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식을 만드셔서 물론 뭐 오시면 제가 교육을 좀 해달라 하시면 제가 요 제이커브 검색식은 만들 수 있게 교육을 해드릴 건데 언제든지. 근데 이 종목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난 이런 게 좋은데 그럼 내가 오늘 이러이런 식을 만들어 놨는데 내려올 것 같아. 근데 5종목 나왔어. 근데 내일 4종목 올라가고 1종목 떨어졌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 종목 검색기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종목 검색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만드는 것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놨어요. 그러니까 급등주 검색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하셔갖고 박광 전문가나 이런 거 한번 만들고 싶은데
어떤 종목의 몇 월 며칠자 어떤 종목의 몇 월 며칠자 흐름 내가 한번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되네. 한번 좀 만들어줘. 어떤 건데요? 그러면은 태경 BK의 뭐 요런 거 올라가기 전에 요 흐름 21년도 7월 22일 흐름이 뭐 나는 뭐 하고 싶어.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음봉 나오는 흐름들 있는데 거래량 죽으면서 이런 것들 나는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건 싫고 이 정배열에서 이렇게 조정을 아주 안정적으로 주는 데서 사면 다음날 무조건 올라가더라고. 근데 찾기가 힘들어. 그건 제가 뭐 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저희는 다 팔았어요. 저희는 뭐 다 팔았는데 요거 후속주로 갖고 가는 종목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르진 않았는데 오늘 상당히 안정된 흐름 밑골이 쫙 달면서 어제도 시장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월요일 날도 막 오르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전성기가 지나서 그 먹튀하는 그런 유명하지만 먹튀하는 그런 선수 같은 종목군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 뭐 종목이 하나 올라가면 그걸 과대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왕이니까 뭐 손실난 거 떠들면 뭐 면박 주고 저는 그런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월급을 주는 게 회원님이고 전문가를 고용한 고용주가 회원인데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화를 내어 오르는 건 무서워서 오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른 회원들까지 동요할까봐 본인이 자신이 없고 그래서 저는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입 관련돼서는 매일경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가입 링크 들어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 말 듣고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어드렸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큰 수익 내시고 지금 후속주 모아가고 계실 텐데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과 상관없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시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잘 올라갔죠. 지금 후속주가 아마 수익률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수익률 50%에 인제 막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현금이 계시거나 아니면 좀 짜잘짜잘한 종목 올라가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 신경도 안 쓰이는 종목군들 다 팔고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FOMC 회의 3시까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뭐 0.75 나오니까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박근호의 굿초이스 박근호였습니다.